안녕하세요. 지역도서전 사무국에서 써먹은 엑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지역도서전에서 사용한 엑셀 중에서 지역도서전 사무국에서 했던 이 업무 중에서 도서 목록을 취합하는 것과 관련된 엑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이 깔리려면 이미 책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어, 관계된 어떤 업무들은 뭐가 있냐면 파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일과 업무. 일단 사무국에서 개별 출판사들한테 도서 목록을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파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물도 보내달라, 언제까지 뭐 어디로 보내달라 이렇게 안내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왔을 때 취합을 하고 추가로 이제 도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또 이제 취합을 하고 그때 사용하거나 이제 활용했던 어떤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역 출판사 참여 방법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도서전 참가 안내는 전시 판매할 도서를 목록을 작성해서 뭐 이메일로 보내달라. 도서 목록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 이제 개별 출판사들이 제출할 양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취합할지,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미리 생각을 해서 개별 출판사들이 제출할 양식을 만들어두는 거죠. 오래 걸리네요. 놔두고 제가 띄워두었습니다. 이거는 취합할 거고, 네. 이거 지우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개별 출판사들한테 도서 목록을 받아서 최종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역도서전의 전시와 판매에 참여하는 도서의 목록이거든요. 목록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출판사이고, 어느 지역이고, 도서명은 뭐고, 저자나 발행일은 이제 책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제목만으로 못 알아볼 때, 저자나 발행일 정도로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도서 소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도서 소개도 좀 어떻게 도서전 때 활용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결국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출판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걸 좀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이 있는데 결국은 쓰이지 못한 데이터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일반 도서와 잡지 구분은 도서전의 일반 도서 전시와 지역 문화 잡지 전시가 구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분을 받아야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 도서인데 잡지 같은 경우만 사실 표지하면 되는 거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수량이었는데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저희는 사무국에서는 받아야 되는 게 사무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각 출판사에서 한 권은 전시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온 데이터들 보면은 이렇게 판매 전시, 판매 플러스 전시, 전시용 이렇게 어떤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도 오긴 합니다. 어쨌든 판매용, 전시용, 판매 부수와 전시 부수가 구분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고요. 판매 가격,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판매용 발송 예정 수량은 몇 개인지,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을 보내실 건지, 전시는 기본적으로 한 권이라고 가정하니까 판매용, 그러니까 전시 이외에 판매할 걸 몇 권 보내실 건가요?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냈던 업로드해드렸던 어떤 빈 틀은 이거였습니다. 참여 도서 목록에서 도서명, 출판사명, 저자, 발행일, 출판사명은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발행일, 구분 표시, 처음에는 지역 여행전도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빠져서 이제 그렇게 됐고, 판매용 전시 정원 표시, 판매 가격, 판매용 발송 예정 수량 이렇게 받았고요. 요거는 책에 대한 다 정보이기 때문에 받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이 담당자의 정보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예, 담당자 정보가 저에게 필요하겠죠. 정보뿐만 아니라 도서전 종료 후에 미판매 도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뭐 기부를 할지, 뭐 할지, 이거 선택지를 여기다 썼었는데 제가 지웠네요. 네. 이 처리 방식을 여기다 안내를 해서 여기다 컨택하도록 해서 요거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했죠. 그래서 요게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온 게 예를 들면 대구에 아주 인서 깊은 출판사가 있죠. 하기사라고. 네, 하기사에서 참여도서 목록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내주셨고 이거를 보통 제가 이거를 취합할 때 해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가 좀 안 맞죠? 네. 지금 시작 위치가 그리고 여기부터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게 조금 열이 안 맞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가 뭔가 없었던 거 생긴 것 같은데 적어봅시다. 네. 이렇게 취합을 하고, 근데 요거는 다 그거잖아요. 하기사잖아요. 하기사는 출판사명에다가 쓰고, 여기다가 하기사 대구에 있으니까 경상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복사를 해서 여기 한번 이 행렬 바꾸기로 한번 바꿔놓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게 은근히 되게 유용한데 모르면 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모두 선택을 했는데, 모두 선택할 때 보통 컨트롤 A 쓰시잖아요. 컨트롤 A 하면 이 시트에 있는 게 다 돼버리죠. 근데 꽉꽉 채워진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건 Shift 키를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화살표는 이 위아래 오른쪽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제 꼭 채워진 그 데이터 끝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밑에 화살표 하면 밑에까지. 이게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고,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로 클릭하면 꼭 채워진 데이터의 끝으로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를 지금 이 출판사명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이쪽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까지 선택이 되는데, 요거를 출판사 이름 하기사라고 모두 채워 넣고 싶어요. 하기사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게 다 채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여기는 경상도 지역을 입력하고, 얘도 컨트롤 엔터 하면 쭉 채워집니다. 이게 되게 좀 유용한 단축키에서 이 컨트롤 시프트는 이제 꼭꼭 채워진 거 끝으로 가서 선택할 때,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방향 화살표를 쳐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는 동일한 거를 여러 셀에 채우기 할 때.
요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네, 값 붙여넣기가 있었군요. 값 붙여넣기는 그 여기를 복사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막 서식들이 있으니까 서식을 제가 지워놓고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른 클릭해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서식까지 다 붙여넣기가 되고 값 붙여넣기를 하면 값만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서식은 안 들어가고 뭐 수식 같은 것도 그 수식을 계산한 그 결과값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식만 붙여넣는 것이고 얘는 행렬을 바꿔주는 거고요. 얘는 서식만 붙여넣기고요. 연결할 붙여넣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값 붙여넣기를 또 유용하게 쓰고 틀 고정 기능은 아시는 분한테는 또 쉬운 거지만 이걸 또 모르면 또 은근히 불편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이 부분의 틀을 고정하는 기능을 틀 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하고자 하는 것, 그 밑에 또는 오른쪽 여기도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곳을 이제 셀을 선택을 해서 보기에서 틀 고정 클릭해서 지금은 틀 고정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취소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죠. 여기서 다시 틀 고정을 적용하려면 틀 고정을 적용하면 여기 이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왼쪽 부분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고 위쪽 부분도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죠. 네, 유용한 기능입니다. 틀 고정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필터 기능은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게 여기인데요. 여기 위에 메뉴에 보면 데이터가 있고 필터가 이미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된 걸 풀려면 이게 원래 상태죠. 여기다 데이터 필터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출판사 중에 나는 경상도 것만 보고 싶다. 네, 경상도 것만 보려고 할 때 이렇게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좋죠. 경상도 중에서도 하기사 것만 보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책 제목을 찾으려고 할 때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찾기를 하면 너무 이제 겹치는 게 많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출판사를 이렇게 필터로 걸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필터는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다 보이는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터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은 내일을 여는 책 상 받았죠? 어른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네, 이 필터가 걸린 상태에서는 여기가 파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화살표도 나오지만 필터가 걸렸는데 왜 여기는 데이터가 안 보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파란색이 돼 있으면 필터가 걸려 있구나. 일부는 안 보이는구나. 필터를 해제하면 모두 다 보이게 되죠. 필터 외에도 또 유용한 게 정렬입니다. 정렬은 아시죠? 네,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 오름차순은 여기서도 보이듯이 가부터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히읗부터 기역까지. 저는 그 정렬 기능을 언제 많이 썼냐면 이제 전시 도서와 판매 도서를 이제 출력을 해서 뭐 스태프들한테 나눠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랄까 이 책을
가나다 순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이제 필터 기능을 사용했는데, 필터를 지금 도서명으로만 하면 그 문제가 뭐냐면 책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필터를 여러 개 겹쳐서 썼는데, 필터를 도서명으로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명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건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적용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크게 강원도가 있고, 그 안에 출판사들이 정렬되어 있고, 각 출판사별로 각 출판사의 도서 목록이 정렬되는 결과를 낳아요. 설명하니까 좀 그러네요. 저는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건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터 기능이 있고요. 또 필터에서 또 이용한 거 하나가 또 셀 색기준 필터죠. 네, 내가 셀을 뭐로 칠해놨다면 그것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2003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0인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 생겼던 것 같아서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굴골색 기준,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간 그 셀을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지금 뭐 색깔 적용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색기준 필터에 빨간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텍스트 포함은 텍스트 필터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포함이에요. 텍스트 필터 포함, 그래서 문화가 들어간 문화밖에 없는 문화통신이 있고, 실제로 뭐 여기서는 텍스트 필터를 많이 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북카 같은 예를 들어서 도서출판 북카가 있는데 북카가 들어간 찾으려고 할 때 여기 너무 많고 이러면 딱 찾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출판사 이름 같은 경우는 도서출판 북카라고도 쓰고 그냥 북카라고도 쓰니까 왜 우리 영어에서 대한민국 찾으려면은 항상 이렇게 찾다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사우스 코리아 뭐 다 찾아야 되잖아요. R로 시작한 거, K로 시작한 거, 코리아 사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의 경우에도 그런 게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을 때는 텍스트 포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필터 기능 썼고요. 실고정 기능, 겹점합기, 정렬 기능, 피봇 기능을 볼게요. 피봇 기능은 저는 그냥 뭐 간단한 것만 쓰는데 뭐랄까 약간 설명을 간단하게 보자면 뭔가 요약이나 요약을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숫자를 많이 다루는 그런 거라면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용도는 또 많이 안 써서 이렇게 어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출판사 벌써 18분이네요. 출판사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책이 몇 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계를 해서 보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자면 이게 피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강원도 지역에는 3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뭐 이렇게 있고 경상도에는 이렇게 있고 요거는 도서명 개수예요. 도서 종수인 거죠. 출판사에서는 요 종수가 있고 총 도서 종수는 1300종이다. 네, 그리고 참여 출판사 목록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피봇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피봇을 사용하려면 이 윗 어떤 제일 첫 행에 다 차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얘가 이제 알아서 에러를 얘기해요. 기억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선택을 해서 이게 지금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열이 빈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컨트롤러 이동할 때 데이터들이 꼭꼭 모두가 다 채워져 있어야지 끝까지 쭉 갈 수 있는데 비어 있으면 거기마다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요약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원본 데이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삽입을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표 또는 범위 선택됐죠. 어디 넣을지 저는 보통 새 워크시트에다가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놓고 그러면 좀 헷갈려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여기 있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출판사명을 클릭했어요. 출판사명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사실 여기는 출판사명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1347. 그러니까 도서 개수, 도서 종수만큼 다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한 출판사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피벗을 썼을 때 요약되는 게 틀린 게 이렇게 뭐랄까 중복되는 걸 없애서 딱 이 중에 출판사가 몇 종이 있는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중복되는 걸 제거하고 딱 여기에 있는 어떤 겹치지 않는 출판사의 목록들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출판사에서 도서를 몇 종이나 내고 있는지, 도서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도서명을 봐야 되는데 도서명을 클릭하면 요즘 행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출판사 명 밑에 이렇게 책의 목록이 들어가고요. 이게 아니라 값에다가 하면은 이 도서의 이 출판사 같은 출판사에 해당하는 이 도서명이었죠. 도서명 이것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산진이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학위사도 엄청 많네요. 네. 아주 큰. 그리고 다른 것은 조금씩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벗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서는 텍스트니까 도서명은 텍스트니까 개수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몇 권이다라고 했을 때 개수가 아니라 합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합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텍스트니까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참여 요약 제가 썼던 것은 네, 이 정도가 있고 개수는 일단 이 느낌으로 가면 개수는 이제 총 수량 요 데이터까지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피벗에서 아까는 피벗을 여기 위에 보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거든요. 원본 데이터 원본 변경 여기까지가 지금 피벗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수량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n으로 바꿔주면 여기 밑에 총 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개수가 아니라 합계로 하면 이제 총 수량이 나오는 거죠. 3,926, 4천여 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역 도서청 사무국에서 도서 목록을 취합할 때 사용했던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엑셀이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